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지난 한 주의 흐름을 좀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으로 보면은, 좋지 않았죠. 네. 좀 반등이 오나 싶더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으로 현재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과연 반등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혹시 현재 이 흐름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언론이나 내용들이 특히나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 절대 흔들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현재 삼성전자가 나타내고 있는 비전은 현재 단기적인 모습이 아닌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 현재 이 눌림목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더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하락이 더 이상은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점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섹터의 흐름들, 그리고 제가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그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또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어저께 다우존스와 S&P 500이 계속 또 최고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뭐 경제 위기다, 경제 침체다 하면서 한 번씩 조정을 줄 때마다 막 난리가 나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또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글로벌적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지수가 한 번씩은 좀 꼬꾸라지는 이런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이 AI, 특히나 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섹터의 전망은 아직도 밝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AI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규모가 1,800조로 앞으로 2023년 대비해서 9배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가 그럼 왜 내려가느냐? 2022년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침체 부분이 좀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조정, 네, 이 과열됐던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이 삼성전자가 이런저런 내부 이슈나 뭐 삼성전자 내부 조직 체계에 대한 뭐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들이 왔습니다. 왔고 지금 외인들이 지금 거의 20거래일 연속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외인들도 예전에 이 추세를 탈 때 이런 구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매도를 하는 거 손해 보면서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에 대한 그리고 가격을 하향시키기 위해서 지금 죽도록 달려드는지 자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우리나라가 금지가 되어 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장 참여자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는 가능해요.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순보유 공매도 수량을 보면은 최근에 이 350만 주에서 127만 주로 한번 크게 줄어들었어요. 네, 크게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360만 주로 늘었습니다. 자,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이 늘었던 기간이 10월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이 언제예요? 이 잠깐 급등 나왔던 날, 이 3% 잠깐 급등 나왔던 날, 이때 이 전날에 줄었던 그 공매도 수량이 이날 또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주가를 지금 미친 듯이 또 찍어 내리고 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외인들의 물량이 돌아와야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누구나 다 알 텐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끝나줘야 앞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더 바닥 시그널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삼성전자 바닥이 이 10년선으로 볼 때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이런 이평선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깨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저는 IMF 우리 2002년도, 2001년도 그리고 1900년대 후반 그때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와야 여기가 깨진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사상 최고치의 신고가 경신하고 난리가 났는데 삼성전자만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걸 또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3분기 매출이 79조에 영업이익이 9.1조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닝 쇼크다 뭐다 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영업이 9.1조가 나왔던 건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분기 뭐가 있었다? 직원들의 인센 총 1조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뭐 메모리 사업이나 비메모리 사업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지금 DS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4.1조에서 2조, 4.2조 정도로 예전보다 뭐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작년 2조에 가까운 적자 기록이 추산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AI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캐파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예요? HBM3E를 거의 포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저는 이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했다라고 봐요. 왜냐면 3E 같은 경우는 이미 SK 하이닉스에게 우리가 이미 선점을 당했고, 이 SK하이닉스를 넘지를 못할 겁니다. 넘지 못하죠. 아직까지 뭐 수율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3E에 전념을 하기보다 앞으로 HBM4에 대해서 집중을 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미래를 더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기적인 플랜들을 더욱더 좀 견고히 짜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TSMC가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고 이제 승자 독식에 대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결국 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일단은 전면 일축을 했어요. 자, 앞으로 일정 궤도에 현재 고비를 넘기고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막대한 수익에 대한 창출이 보장된 사업이다 라는 점이 분명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지켜보고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도 저는 충분히 분명히 또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갤럭시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또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물론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오더라도 막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은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자체, 그리고 AI 쪽에 이런 시장 규모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그 흐름에 따라서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경쟁은 심화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결국 삼성전자를 믿고 또 끌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절대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나오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저는 기사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최근 이제 팩트에 기반한 정말 사실 인과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제 돈 받고 글 써주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좀 과장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결국 금리 인하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유동성은 이런 단기적인 낙폭이 크게 나왔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폭 또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격대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크게 나올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거시경제 측면으로 좀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거시경제 측면으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도 같이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반도체 섹터도 우리가 같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뒤에 제가 지수 하락이 한 번은 크게 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지수 하락이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단기 고점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좀 조정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어 예, 현재 이런 모습,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좀 이어봤을 때 대략 저점 구간이 이제는 거의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좀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여기, 그리고 조금 더 이 섹터에 대한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뚫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점 신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고점 신호라는 게 결국에 뭐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 수급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시장 상황과 이런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이 침체 우려에 대한 또 지수 하락에 의한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이 시나리오를 잘 짜고 끌고 가야 삼성전자로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산 시장이 한 번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나 그리고 글로벌적인 지수들은 아직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뭐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도 아마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큰 낙폭에 의한 저점, 이 눌림목 구간, 우리가 지금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정말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현금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금, 이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회를 잡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재미있게 우리가 시장 분석과 함께 이런 종목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또 전반적인 뭐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 여러 가지 뭐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17일, 18일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뜨지 않았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며칠이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잡아도 되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 분석으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더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앞으로 이 흐름들 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아직 저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010-2011-9671로 저에게 문자로 삼성이라고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세요. 네. 번호 잘 쓰셔야 됩니다. 가끔씩 뭐 이상한 번호로 문자 보내시고 뭐 왜 투자 전략 안 주세요? 왜 타점에 대해서 안 알려주세요? 시장 분석 왜 안 알려주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문자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 혹시나 이전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대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좀 보내보세요. 제가 혹시나 스팸 처리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한 번 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이 공매도 수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우리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AI 쪽에 대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과열됐던 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단기 고점과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나오는 놀림목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대응을 해 나가다 보면은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끌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을 좀 준비해 놨는데, 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급에 들어올 만한 차트, 그리고 차트에 대한 상승 시그널,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앞으로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자 주식하면서도 내가 이런 상승 시그널을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수익을 계속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꼭 하시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현재 급등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런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 더블 바텀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상승 파동에는 5개의 파동이 있다. 상승 파동에는 5개의 파동이 있고, 그 파동 안에서 우리는 또 고점과 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상도 파동에는 5파동이 있고 조정 파동에는 3파동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카운팅하기 쉽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상승 초입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의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세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파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폴링 웨지 타입에 대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또 조정이 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자, 지금까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폴링 웨지 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만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하는 기회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파동에 대한 부분들과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응용하면서 정확하게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좀 공부하고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같이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자료들도 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꼭 같이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과 이런 히든 종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도 좀 같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히든. 제가 한 번 더 써드릴게요. 010-2011 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이런 도움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종목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종목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타점을 잘 잡는다라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선 타점을 잘 잡아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인 쌀 때 사고 비쌀 때 매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항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빠르게 순차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